자, 마지막까지 집중해 보도록 합시다. 가부개혁입니다. 1894년, 그리고 1895년, 1896년, 1897년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봐봐요. 이 1894년은 우리가 가보년이라고 합니다. 1895년은 을미년이라고 하고 있어요. 1896년은 병신년입니다. 1897년은 정미년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아, 정미년이 아니라 정미가 아니라 정유죠, 정유. 죄송합니다. 정유죠. 선생님, 이거를 다 어떻게 외워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야. 그죠? 이거 다 어떻게 외워요? 보세요. 갑, 을, 병, 정이죠. 외우는데 크게 어려움 없습니다. 외우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가보년에 뭐 일어났다 그랬어요? 네, 농민 운동이 일어났어요. 동학농민운동, 1차 동학농민운동 일어났을 때 약속을 합니다. 어디에서요? 전조화약 맺잖아요. 그쵸? 전조화약을 통해가지고 뭘 설치해주기로 약속했어? 뭘 설치해주기로 약속했어? 패전개혁안을 잘 실시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뭘 실시하기로 했지? 뭘 설치하기로 했지? 교정청. 교정청을 설치하기로 했고, 그리고 농민군의 자치기구였던 집강소 설치했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 했었습니다. 방금 이야기 했는데요. 하하. 자, 그리고 나서 이 경복궁을 점령했었던 일본이 1차 김홍집 내각을 수립을 했었어요. 그죠? 김홍집 내각. 김홍집과 누구를? 흥선대원군을 같이 이제 합정을 했었던 것이죠. 흥선대원군. 그래서 개혁을 위한 1차 내각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내각을 수립했다. 자, 그러면서 이뤄지는 게 바로 1차 가보개혁이에요. 가보개혁. 여기까지 1차 가보개혁이다. 자, 1차 가보개혁. 가장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난 이 가부개혁 중에서 가장 자주적인 개혁, 일본의 간섭이 없는 가장 자주적인 개혁이었다는 것에 큰 의의를 두셔야 됩니다. 왜요? 얘네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청일전쟁 하고 있잖아요. 계속 대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일본이랑 청나라가 사이가 좋지가 않았다고 얘들아.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우리 가부개혁 개화하는 데 신경을 쓸 겨를이 없지. 그래서 이때를 틈타가지고 우리는 자주적인 개혁을 이룰 수 있었다. 자, 청일전쟁 중이라고 했어요. 청일전쟁 하고 있을 때 이제 2차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2차 동학농민운동이 발발하였다. 자, 2차 동학농민운동은요. 어떻게 됐어? 결국 우금치 전투, 공주 우금치에서 전투에서 농민군이 패배했다. 요네요. 기억 같이 해주시고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를 했었다. 무기가 너무 열세지 않았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동학농민운동 정리해놓고 이렇게 슥 조선을 한번 보는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놨었던 협정을 했었던 1차 내각 얘네들이 너무 입맛대로 자기네들 입맛대로 바꿔버린 거야. 아, 대원군 이거 대원군 짓이지. 대원군 당신 안 되겠다. 괜히 당신을 앉혀놨어. 대원군을 해임시켜요. 대원군을 해임시키고 이후에는 다시 2차 내각을 2차 김홍집 내각을 수립하게 됩니다. 2차 내각 수립. 이번에 2차 내각으로 선정되는 사람은
당연히 이제 김홍집 내각이니까 김홍집이 있었겠지. 김홍집과 플러스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갑신정변 때 나는 철종의 사위고 그렇지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미래 인재인데 라고 얘기했던 사람 누구였어? 박영효. 박영효 기억나시죠? 박영효가 2차 내각으로 수립이 됩니다. 일본에서 박영효가 올라오게 되는 것이에요. 조선 땅 오랜만이건 하하 이렇게 되는 거야. 얘들아 딱 10년 지나지 않았니? 그치? 딱 10년 지났지? 이렇게 박영효가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자, 박영효가 돌아와가지고 이 을미년에 14개조 정강 갑신정변 때 만들었었던 14개조 정강을 다시 이 시대에 맞게 좀 제 입맛에 맞게 조금 다시 변경해가지고 홍범 14조를 발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갑신정변 당시 14개조 정강이었던 내용을 다시 변경을 했던 거 14개조 정강, 홍범 14조를 발표하게 되고 이후에는 청일전쟁도 종식이 돼요. 청일전쟁이 종식이 된다. 근데 얘들아 청일전쟁이 종식이 됐는데 청나라가 이겼게 일본이 이겼게? 일본? 청인가? 지희야 어디가 이겼을 것 같아? 청! 맞아요. 대부분의 우리가 한국사를 지금까지 배워본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청나라는 어떤 나라야? 강한 나라예요. 청나라 강한 나라죠. 근데 이때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이 승리하면서 헤헤 우리 어때? 세지? 너네 이렇게 우리 센지 몰랐지? 무섭지? 라고 얘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 야 청나라야 우리가 이겼으니까 너네 조약 맺어야지.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자 그럽니다. 시모노세키 조약. 그 조약을 통해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게 되면서 시모노세키 조약에는 이런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바로 청나라의 요동반도를 일본에게 할양한다. 선생님 왜 자꾸 영토를 할양한다 난리들이에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선생님도 이해를 합니다. 얘네들 서구 열강들이 식민 지배한다고 이 쟁탈하는 거 보고 배운 거야. 그래서 영토 야 요동반도라 그러면 우리 지금 한국사 9차까지 이렇게 몇 시간씩 하면서 알고 있잖아. 요동반도 완전 노른자 땅이잖아 얘들아. 그치? 반도야 반도.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다고. 얼마나 전략적 요충지이자 해상무역에 용이한 곳이야. 그쵸? 여기를 먹는다고 하니까 갑자기 어두운 그림자가 들어섭니다. 바로 이것을 보고 러시아가 야, 너 뭐해? 뭐 하는데? 지금 나 진짜 뭐 요동반도를 할양해? 그건 청나라한테 좀 너무하잖아. 다시 돌려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야, 뭐 무슨 소리니까? 우리가 정당하게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가지고 맺은 거 아는 이모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러시아가 너네 안 되겠다. 야, 좋은 말 할 때 돌려줘라. 얘기하니까 일본도 이제 화가 이제 횟가닥 나는 거지. 니네 뭐 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야, 니네 뭔데? 뭐 돼? 이러니까 러시아가 나 뭐 좀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두 명의 친구가 따라 붙어요. 바로 독일과 프랑스가 같이 우리 좀 뭐 되는데 유럽에서 한 닭다리 하는 애들인데 어떡할래? 돌려줄래? 아니면 한 닭다리 해볼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이 세 나라를 다 이렇게 상대하기에는 바들바들 떠는 거지. 분하다. 알겠어. 요동반도 다시 우리가 돌려줄게 하면서 요동반도를 반환해요. 우리가 이 사건을 삼국 간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삼국 간섭. 세 나라가 간섭을 해서 이 요동반도를 다시 어떻게 한다? 반환해주는 사건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 시험 문제, 중등 시험 문제 단원에서 좀 많이 나오는 친구는요. 이 삼국 간섭을 했었던 나라들을 맞추는 문제들이 간혹가다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크리스마스 캐롤이 있죠? 루돌프 사슴코는 자, 러도프 삼국
간섭 요렇게 외우면 루돌프 비슷하죠. 어머 왜 너가 대신 부끄러워하는 거야. 네, 내가 더 부끄러워. 자, 러도프 삼국 간섭 요동반도 반환했네 요렇게 외워보고 있습니다. 하하 진짜 쉽지 않네요. 강사에 먹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러도프 삼국 간섭을 통해 가지고 요동반도를 다시 일본이 청나라에게 반환해 주는 걸로 보니까 우리 조선의 눈이 번뜩 뜨이게 되는 거야. 야,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 계속 내각을 수립하면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각을 수립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네? 근데 러시아 한마디에 일본이 껌뻑 죽네? 야, 이거다. 이거야. 우리가 요동반도를 돌려내는 일본을 보고 감명을 받은 거지. 감명을 받아서 이번에는 명성황후가 친러 세력으로 원래 이 명성황후가 베베르라고 해가지고 베베르라고 하는 러시아의 이 공사랑 되게 많이 친했었어. 외교관이랑 되게 많이 친했었어. 그러면서 러시아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러도프 삼국간섭에서 친러다. 우리가 살아남을 방법은 러시아랑 친해지는 것 뿐이다. 라고 하면서 3차 김홍집 내각을 수립합니다. 이 세력은 친러 세력이었어요. 친러 세력의 이 3차 김홍집 내각을 수립합니다. 이러니까 일본이 진짜 미쳐버리겠는 거야, 얘들아. 이때 러도프 삼국간섭이 귀엽게 캐롤 부르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일본한테는 이게 귀여운 일이 아니었어. 얼마나 화가 났을까. 요동반도 때문에 이악 물고 싸웠어, 얘네. 이악 물고 전쟁을 했는데 지금 다시 내놓으라는 거야. 내놓으라 그래가지고 내놨어. 그러니까 이번에 조선 안에서도 러시아의 영향을 더 크게 하려고 친러 내각을 수립했어? 이거 다 누구 때문이야? 명성황후 때문이냐. 그래서 명성황후를 시해하자. 일명 여우 죽이기 작전. 명성황후를 여우라고 불렀대요. 이 여우년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사건, 을미년에 사람이 죽는 변을 당했다. 을미사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을미사변은 색깔을 좀 다르게 할게요. 잠시만요. 을미사변. 명성황후가 일본의 하급 자객에 의해 가지고 결국 사망하는 사사되는 사건. 야 진짜 너무 끔찍하지 않니? 경복궁에서 을미사변 명성황후가 죽는 것을 방한칸을 놓고 고종은 다 듣고 있었단 말이야. 사지가 찢겨가지고 연못에다 던져지는 그런 수치를 당했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서 명성황후는 뭐만 일어나면 다 청나라에 도움 요청하고 별로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조선에 살고 있는 백성이고 조선에 살고 있는 국민이었기 때문에 싫어할 수 있었던 거지. 그렇다고 다른 나라 사람한테 죽는 걸 원했던 건 아니었잖아. 그치? 이 명성황후를 죽인 다음에 바로 일본은 다시 4차 내각을 수립합니다. 4차 내각을 수립해요. 4차 김홍집 내각을 수립하게 된다. 이번에는요, 당연히 친러에서 4차 내각, 일본이 직접 수립했으니까 무슨 내각이겠어? 친일 내각이지. 친일 내각을 수립해서 단발령 등을 이야기하는. 얘들아, 단발령이 무슨 말이야? 지금 우리 여학생들 머리만 자르라 그래도 여학생들 진짜 싫어할걸? 얘들아, 귀밑 3cm로 자를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 여학생들이 소리 지른다고. 영주야, 오늘 머리 자를까? 귀밑 3cm로? 싫잖아, 그치? 그런 거라니까. 남자친구들도 머리 갑자기 엄청 길었는데 자르라 그러면 자르고 싶지 않다고. 신체 발부 수지부모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신체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조선시대 때, 우리 아직까지도 문신, 타투 같은 거 보면, 저건 좀, 이렇게 약간 유교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 서양에선 안 그러잖아. 부모님이 물려주신 몸에다가 그렇게 함부로 제모를 하거나, 문신을 새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에 이제 3차. 근데 지금은 가보년이 아니네? 그치? 가보개혁인데, 가보년이 아니잖아. 이거를 3차 을미개혁, 을미년에 개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을미개혁의 내용은 뭐라고? 단발령 등이 있습니다. 단발령 등이 있다. 단발령, 그리고 뭐 태양력을 사용하고요.
일본처럼 태양력을 사용하고 건양이라는 연호를 사용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건양, 연호 등을 사용할 것을 이야기한다. 이 외에도 이제 소학교들을 설립하는 등의 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병신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 자,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만 하면은 서로들 막 눈이 막 바들바들 떨린다고. 자, 명성황후가 죽었잖아요. 자기 아내가 죽은 거야, 얘들아. 내 남편이 죽었어. 선생님, 갑자기 이제 내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은 선생님은 진짜 미칠 것 같아. 우울증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심지어 죽임을 당해서 살해를 당했는데 바로 옆에서 그 소리가 다 들렸어.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래서 일단 당시에 또 고종도 고종이 고종이 안 죽을 거라는 법은 없잖아. 그쵸? 그래서 고종이 피신을 갑니다. 바로 그것을 아관파천,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숨기는 아관파천 뭐라고? 고종이 러시아로 피난을 가게 된다. 조선 초유의 사태 아니겠습니까? 왜요?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도 선조께서 의주로 피난을 갔지 명나라로 도망갔나요? 나라를 두고 갔었던 적은 없습니다. 근데 고종께서는 나라를 두고 지금 러시아를 간 거예요. 이러면서 서구 열강들이 침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어있는 우리나라를 침탈하는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 그래서 열강의 이권 침탈. 어떻게 침탈을 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은, 뭐, 철도부설권이라든지, 그리고 철도부설권뿐만 아니라, 그 산림개간권, 등등의 그리고 철도부설권 등등의 이제 이권 침탈 등을 하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독립협회, 서재필의 독립협회 누가 만들었다고요? 갑신정변 때 일본으로 갔던 서재필이 돌아왔어, 얘들아. 고종의 승인을 받고 돌아와서 독립협회를 세운 거야, 서재필이. 독립협회에서 러시아에다가 편지를 한 통 보냅니다. 고종, 지금 나라가 개판입니다. 돌아오십시오. 다시 궁으로 돌아오십시오라고 얘기하는 환궁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환궁 요구를 해요. 근데 생각보다 고종은 서재필을 많이 두려워했어. 서재필은 젊고 똑똑하고, 그리고 이 갑신정변 당시 19살이었단 말이야. 이 사람이 가가지고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해. 조선에선 이런 일이 없었어. 최초로 박사학위를 딴 사람이야. 그러면서 미국에서 의사활동을 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본도 좋고 미국도 좋아. 근데 다시 우리나라에 돌아온다고 했을 때 이 박영효 있잖아, 얘들아. 같이 급진개헌파였었던 박영효가 2차 내각을 수립했을 당시에 고종을 찾아가. 고종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제필이가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데, 제필이가 돌아와가지고 우리 조선 땅에 조금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좀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서 고종이 얼마를 쥐어줘요. 그 돈으로 이제 독립협회를 설립한 거였단 말이야. 똑똑하고 영특하고 사람들 독립협회를 만들어가지고 주도할 줄 아는 뭐도 있어? 결속력도 있어. 리더십도 있어. 이러니까 고종은 불안했던 거야. 서재필이 나를 몰아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든 거야. 게다가 이 독립이라는 것은 얘들아 일제감정기도 아니잖아 지금? 어디로부터 독립한다는 거겠어? 애시당초에 서재필은 일본을 유학을 갔던 사람이잖아. 미국도 좋아했던 사람이야. 근데 그럼 누구로부터 독립한다는 걸까? 바로 청나라야. 우리는 청으로부터 독립해가지고 자주국가를 이룩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러니 고종 입장에서는 더 달달달달달 다리를 떨 수밖에 없었던 거야. 고종은 러시아에서 이 환궁 요구를 무시하면서 한동안 생각을 해. 어떻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조선으로 돌아갔을 때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할까?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오르기로 합니다. 그게 바로 정유년에 고종이 환공을 해서 개혁을 해요. 어떻게 한다? 대한제국을 선포하며 광무개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광무개혁. 자, 그리고 고종이 환공했을 때도 여러분, 명성황후가 돌아가셨던 그 경복궁으로 바로 돌아가지 않아요? 경운궁으로 가십니다. 경운궁으로 가가지고 이 조선에서는 우리가 항상 명나라, 청나라를 4대 관계로 모셨으니까 뭘 할 수가 없었어? 하늘에다가 제사를 올릴 수가 없어서 하늘에다 제사는 어디에만 올릴 수 있는 거야? 황제의 나라, 황제만 올릴 수가 있는 거야. 아무나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내면 그건 안 되겠지, 얘들아. 그치? 그래서 조선 왕 중에서는 한 명도 하늘에 제사를 지낸 사람이 없어. 근데 처음으로 고종이 대한제국, 우리는 청나라와 동일한 황제의 국가다라고 부르게 되면서 처음으로 환구단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게 되는 사람이 바로 명복 고종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러일전쟁으로 넘어가 봐야 하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수업 시간이 종료가 돼서 여기까지 하고 혹시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 같이 문자에다가 보내드릴게요. 같이 보면서 오늘 수업 보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